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뉴욕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 때문에 좀 폭락했습니다. 그 나스닥이 마이너스 3.9% 정도, 거의 4% 가까이 하락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대응 전략. 우리는 월요일 증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또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마이너스 3%, 나스닥 마이너스 3.94%, S&P 500은 마이너스 3.37% 급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많이 하락한 건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파월 연준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이라고. 잭슨 홀 미팅이 미국 지역 12개 연방은행 중에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을 와이오밍주에 있는 해발 2100m 고지대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서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에요. 잭슨홀 미팅은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고요. 연준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세계의 자금 흐름이 달라지고 자산시장도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 관심을 가졌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시장은 초미의 관심을 가졌어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 중을 요약해서 메시지가 뭔지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보자면,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하긴 했다. 파월 연준의장이 몇 번 말했어요. 심지어는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추세 이하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기간이 필요하다. 추세 이하의 성장이 뭐예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매파적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세 이하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기간이 필요하다. 역사는 너무 일찍 느슨해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거에 19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 때 기준금리 인상을 제때 올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연준이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10몇 %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난리가 났지만, 난리가 났어. 정시도 어려워지고 개인도 어려워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예요. 이 목표치 2% 수를 돌리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금리 인상과 성장 둔화, 노동시장 완화 등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가계하고 기업의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어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도 2년 만에 첫 하락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파월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해서 강성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했었고,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전환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조기 정책 완화는 없다는 파월 의장의 단호한 태도를 확인한 뒤 이때부터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어.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기 정책이 완화가 없다, 이 발언에 증시는 강하게 하락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날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1% 하락했고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려면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야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게 국제 유가였는데, 국제 유가가 7월 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90달러를 80달러 사이로 오르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좋게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PC 물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가 봉쇄됐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0.1% 상승하는 데 그쳤어요. 월가 전망은 0.2%였는데 이거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투자 심리론에서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가 9% 급락을 했어요. 거기에 AMD, 마이크론, 인텔, 퀄컴 다 급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 있죠. 알파벳 마이너스 5% 하락, 애플 마이너스 3.7%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8% 하락, 아마존 4.76% 하락. 테슬라가 마이너스 2.7% 하락했으면 테슬라는 아주 선방한 거죠. 유통주도 3%대 하락했고, 금융주도 3, 4% 하락했고, 전 분야가 다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연준에서 분위기는 인플레이션 잡는 것을 수술로 생각하는 줄. 수술은 뭐예요? 몸에 상처가 있으면 얘를 칼로 절개를 해서 수술 부위에 들어가서 얘를 잘라내는 거지. 이게 수술이잖아요.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칼로 째고 지금 당장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거지. 감내. 물가를 잡아야 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수술로 생각하는 듯.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강성 매파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핵협상이 EU 중재안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이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그 경제 제재를 받으면 이제 원유를 생산해서 수출할 수 없잖아요. 천연가스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없잖아.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천연가스가 급등, 국제유가도 90달러 이상이니까 배럴당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그것도. 그런데 이란에서 경제 제재를 풀면 이란에서 생산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풀면은 세계 국제유가도 하락할 거고 천연가스도 하락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거고 그러면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이란 입장에서도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타결이야. 기다리고 있어요. 타결될 듯합니다. 이번에. 자, 천연가스 가격이 올 3월 이후로 무려 10배나 뛰었어. 이게 유럽은 완전히 그 1년 전에 비해서 연료비가 100% 인상됐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10배나 뛰었으니까 오죽하겠어. 그죠? 이 천연가스를 이란에서 실어오면 다 해결돼. 이란에서 실어오려고 하니까 LNG선이 수주가 발주가 막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조선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이집트 원전 수주를 했잖아요.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죠. 원전주들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전 건설 계획도 우리가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주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원전 수출에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죠. 중동 국가, 무더운 중동 국가에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우리나라가 유일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원전 건설에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미국에서도 원전을 수주하려면 우리나라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원전을 견적을 낼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최고였는데 지난 정부 5년간은 완전히 말아먹었죠. 탈원전 하느라고. 자, 다시 한번 원자력의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나라가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향후 정시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수준이었어. 매파적 강성 기조를 유지할 거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단기간에 다우지수가 직전 저점 대비 최근까지 다우지수가 15%, 나스닥이 24%, S&P 500이 18% 상승을 했어. 근데 여기서 얼마나 내려왔다 갈 것이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폭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10% 가량 추가 하락한다.
이만큼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서 이만큼 더 내려온다는 거지. 20% 올랐으니까 절반 정도 내려오는 거지. 여기도 절반 정도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10%가량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주 월화수 한 2, 3일간 또는 3, 4일간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반등 시 재면서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동안 단기간 많이 올라서 핑계 겸 쉬어갈 확률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은 월요일장이 뜬금없이 반등하는 거야.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 일단 하락하겠죠. 당연히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 시장에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또 별다른 내용이 나온 게 없는데 어제 너무 많이 내렸다 생각하는 거지 시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은 이게 하락을 해서 직전 저점까지 하락하는 거야. 이런 가능성은 장기간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일어나는 건데 현재 최저 실업률의 완전 고용 상황이니까 이게 이럴 일이 없죠. 이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란의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월요일 뉴욕 증시 얘기입니다. 반등장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월화수 한 2, 3일, 3, 4일 하락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월요일은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1.5에서 2%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종가가 여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하락했다가 일시적 반등 나왔다가 이걸 유지할지 또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알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겠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 반등장에 저거 할 수 있죠. 단기간에 많이 할 수 있죠. 자, 이게 혼자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를 따라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혼자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VIP 합류하셔서 함께 이런 거 잘 배워서 대응하는 전략을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시장 대비 약한 종목 팔고 반등장에 새로운 종목 매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일단 편히 쉬세요.